오늘 한 2시간 동안에 1인 지식기업 성공 노하우 이 주제로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크게 준비한 거는 한 4꼭지 정도 준비를 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뭐 1인 기업, 1인 지식기업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 그럼 1인 지식기업이 뭐냐 요약이 좀 하고, 그 다음에 1인 지식기업으로 내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전략, 노하우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1인 기업을 내가 창업을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걸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이제 해볼까 할 때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찾는 방법 정도까지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중간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 끝나고 하셔도 좋고. 자, 이게 1인 지식기업이 도대체 뭐냐? 사실은 저도 인터넷 찾아봐도 아직 그렇게 뭐 합의된 1인 지식기업이 정확히 뭐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법적으로 찾아보면 이제 1인 창조기업이라 1인 창조기업 관련된 법이 있어요. 2017년에 시행된 법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상시 근로자 없이, 그러니까 직원이 없다는 얘기죠. 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식 서비스업,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1인 지식기업.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인 기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지식기업은 그 1인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왜 이런 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메이커가 대량 생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그래? 공방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혼자서 뭐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등등등. 사실 이것도 1인 기업이에요. 혼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스마트팜이니 뭐니 해서 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사실 이것도 1인 기업이에요. 그 요즘에 많은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귀농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전형적인 1인 기업이에요. 혼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 건설 쪽에서 되게 오래 임원까지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퇴직 후에 본인 이제 경력 중에 일부, 그러니까 건설사를 가면 이렇게 산업재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유가족이나 그 피해자하고 이 회사가 협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등등. 이제 그거를 거의 전담해서 하시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내가 그걸 제일 잘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전환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협상 전문가로 자기를 브랜딩을 하고 이 협상 스킬이나 전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1인 기업이죠. 혼자 하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경력을 활용하는 거고, 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 동영상 강의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인생 이막 설계하고 이제 제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서 이제 거기 영상 제작하는 그 기업에서 그 편집인 이런 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이제 강의하고 찍어서 유통도 거기서 해요. 제가 직접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 팔릴 때마다 저는 좀 신기한 게 동영상도 인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팔릴 때마다 이제 몇 프로. 네? 이건 특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을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죠? 찍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쪽 분야 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프로그램들 개발할 때 이제 개발자로 참여해달라
그럼 참여해서 같이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뭘 받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뭐 강의, 여러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 기업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도 있고 강의하면 뭐 받아요? 그렇죠. 강의 안 받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가 이제 전직 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재취업 컨설팅 능력이에요. 이 컨설턴트들이 갖추려는 역량이. 근데 문제는 그 컨설턴트들이 보고 배울 만한 어떤 참고 자료 또는 매뉴얼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분야를 많이 아니까 그럼 이걸 내가 만들어서 팔자. 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카피당 이게 전체 페이지 수가 한 180여 페이지 되거든요. A4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샘플들, 구직설의 샘플들 하고 기타 뭐 몇 가지 좀 더 드리는데 합쳐가지고 한 패키지당 지금 10만 원. 지금까지 한 800만 원 벌었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매뉴얼 얘기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그죠?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패킹해서 이렇게 우체국가서 보낼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주문 들어오면 이거 PDF 파일만 보내줘요. 그리고 뭐 구직서류 샘플들도 그냥 파일로 보내주면 되고 끝. 출력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제가 이거 주문 하나 받아서 은행에 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 PDF로 만들어서 팍 쏴주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1분 거의 한 2, 3분 일하고 그러니까 2, 3분 일하고 저는 이제 10만 원 챙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050 퇴직자들이 한 1년에 40만 명쯤 나와요. 대부분은 이제 재취업을 원하죠. 대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 상대로 그 1대1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 하고 당연히 이제 성공하면 돈 받죠. 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성공 보수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당신 취업 성공하면 그 연봉의 12분의 1,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 근데 아시겠지만 4050이 취업하면 연봉이 낮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1인 지식교육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뭐 내가 강의하고 뭐 이렇게 상담이나 컨설팅하고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상을 좀 다르게 해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모 회사에 제가 이걸 가지고 사업 제안을 했어요. 니네 이거 사업 안 해보겠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70%를 먹고 회사가 30%를 가져가요. 다음 이제 회사는 뭐 하냐면 그 컨설팅을 진행하려면 이런 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공하고 기타 뭐 관리 또는 처리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그 목으로 30% 가져가는 거고 70%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게 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컨설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받아서 그 홍길동 컨설턴트한테 이렇게 어사인을 하죠. 그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 그러면 수수료 받죠. 그럼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회사 30%, 컨설턴트 55%, 나머지 15% 남죠. 그 제 거.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컨설턴트가 한두 명일 때는 제 몫이 얼마 안 커 보이죠, 이게. 근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저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지식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도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내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컨설턴트가 본인이 1년 열심히 하면 한 제가 볼 때 제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한 1억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1억 정도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뭐 강사나 상담 이거를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지식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혼란? 그래서 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지식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명사예요. 알 거 없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 용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1인 지식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아래 있죠. 1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 이거 다 드릴 거니까 적지 않지만 그런 괜히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 듣는데 집중해야지. 뭐 자꾸 적고 뭐. 그래서 솔루션을 이제 그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ction or process of solving a problem.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answer to a problem이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실체로 들어가면 지식이란 단어를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냐 그리고 1인 기업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일반인들 상대로 이렇게 그죠? 뭐 개인들 상대로 뭐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일반 개인들 보면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 12가지 정도가 있대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뭐 연대감 이런 거 있고 집,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도 있고 건강도 있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 이런 것도 있고 학습, 배움, 그 다음에 교통, 이동, 환경 안정, 지역사회, 여가, 영성, 정신.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좀 정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지? 필요로 하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인 지식기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아이들 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을 사람들이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해요. 공식이 수익 이퀄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가능한 한 최대로 끌어올려야 되고 비용은 최소화시켜야 수익이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상대로 뭔가 이런 쪽 관련돼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기업들을 상대로 내가 1인 기업으로서 1인 지식기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개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다. 기업이나 뭐 단체 여기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인 지식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 제가 내리는 정의예요. 보십시오. 가문제라고.
저 정의 내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서 개인들 거, 그 다음에 기업들 거를 합쳐보면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 일, 경력이죠. 또는 내 개인적인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활 노하우가 돼도 좋고 뭐내 취미가 뭐가 돼도 좋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전문성이 있다면 네? 거기를 통해 척척한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네?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바꾸어서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쪽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식 상품 또는 지식 서비스. 아까 해결책으로 말하면 이제 해결책 상품, 해결책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하고 서비스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은 내 노하우를 내 몸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서비스는 뭐냐면 내가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지식 상품 쪽에 대표적인 게 동영상 이런 거예요. 동영상 강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제 몸에서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책. 그죠? 책도 내가 썼으면 쓰고 나면 내 몸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뉴얼이나 뭐 가이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장점이. 서비스가 없어도. 그렇죠.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물론 이제 개발할 때는 좀 힘들지만 그리고 나면 저하고 한 것처럼 별도의 유통 채널에 맡겨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서비스는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강의예요. 사실 지식 서비스 대표적인 게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면 네? 이제 고급 과정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되고. 이 멤버십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주식 같은 데요. 주식 고수들이 30명만 모집해가지고 연회비 얼마 받고 몇 개 찍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이용태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칭, 상담, 컨설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이건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나름이거든요. 네? 이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수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제가 아까 제취업 컨설턴트 같이 한다 했잖아요. 제가 지금 1기는 이게 선발을 끝내는데 2기부터는 돈을 받을 거예요. 교육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뮬레이션 따르면 한 1년에 1억 번다고 벌 수 있다고. 여러분이라면 얼마 청구하실래요? 그러니까 저도 재취업 컨설팅 해볼래요.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 청구하시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1억을 벌 수 있는 컨텐츠를 널 알려줄게. 얼마 청구하실래요? 5천만 원? 네? 5천만 원? 현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지금 3천에서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일시불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받을 때는 100만 원만 내라. 나머지는 네가 직접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갚아라. 이 구조로 갈 거거든요. 그럼 3천만 원만 받아도 10명만 가르치면 얼마예요? 3억. 그죠? 그때 가서 저 아는 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1인 지식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 쪽으로 가보면 그러면 저렇게 성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5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1인 지식 기업도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 얘기해보면 되게 큰 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네? 영어로 얘기하면 엔트러프너십 해가지고 뭐 슈페터가 뭐라고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21세기의 그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기업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그다음에 아마존의 뭐 제프 베조스. 네? 뭔가 세상에 어떤 또는 커다란 혁신 이런 걸 통해서 무슨 뭐 엄청난 이 뭐죠? 뭐 부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창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 혼자 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이렇습니다. 소기업가 정신. 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엔트로프로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말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소기업가 정신. 글자 그대로 이것도 영영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크로는 very small,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프로십은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은 이제 도전해 보겠다는 게 제일 커요. 도전 정신. 저는 이제 소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뭐냐면 자신만의 작은 영역에서 개선을 하던 혁신을 하던 내가 창조를 하던 새로운 지식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앞에 앉아 계신 주로 1년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내가 1인 지식기업을 해서. 1억? 오케이. 인정. 뭐 그러면 이제 1인 지식기업은 대부분 보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이 뭔지는 아시죠? 매출에서 이제 네. 직접 비용 뺀 거니까. 뭐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물론 내 노력과 시간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70%로 잡으면 매출 얼마나 하시면 돼요? 1억 나누기 0.7하면 얼마예요? 아니 영업이익이 이익률을 70% 잡으면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매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나누기 0.7하면 되거든요. 얼마요? 1억 네? 1억 4천. 1억 4천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개발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이 내가 아도를 친다고 하고 내가 담는다고 하고 1억 4천짜리 시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장에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를 채울 때 큰 덩어리를 채운다 그러면 그 틈새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항아리에다가 이제 꽉 채울 때 큰 돌 먼저 막 집어넣으면 그 틈바구니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틈새 시장. 네?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 가지고 네? 나만의 시장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의미에서의 소기업가 정신이 첫 번째라고 저는 봐요. 그냥 아유 뭐 1인 기업 하면 뭐 남들한테 뭐 저기 뭐죠 우리가 조직 생활하면 누구 지시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싫고 뭐 자유롭게 뭐 해보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물론 그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내가 1인 지식기업을 성공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마인드 없이는 그냥 남들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한때 운이 좋아서 잘 나갔다가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나.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정도는 쉽잖아요. 누가 큰 거 하래요. 작은 거. 첫 번째가 그래서 소기업가 정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영어로 퀵 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인 기업이 사실은 장점들이 많죠. 뭐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말 뭐 정의감에 불타서 나는 진짜 내가 이거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걸릴지 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이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한 50대 초, 아니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 막 스토리텔링이 막 유행을 타는 초기 시점이에요. 초기. 이분이 전문 분야가 이제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이런 컨셉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기가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몇 년 걸렸냐면 5년이 걸렸어요. 5년. 그러니까 첫 번째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까지. 문제는 이 사람이 싱글이면 괜찮죠. 또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가장이라는 거예요. 참 뼈아픈 얘기인데 이거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는 이제 연구 개발하고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이제 퇴직하고 그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고 와이프는 아니, 그 정도는 나을게요. 돈 빌리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뒤로 밀어두고 지금 당장 또는 짧은 시간 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집중해야 된다. 상품의 서비스 개발할 때. 그래서 이거의 기준은 하나는 뭐냐면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좀 쉬워야 빨리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육부를 만든다. 저희가 아까 진로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뭐 2박 3일짜리 워크숍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한 2시간짜리 단기 뭐 특강이나 이걸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만들면 뭐해? 팔아야 돈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네? 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거 그리고 좀 잘 팔리겠다 라고 하는 아이템 중심으로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로 잘 짜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잘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기업 전문 강사라든지 뭐 개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보면 보통 명함에 보면 뭐 자기 이제 강의 그냥 막 적잖아요. 이렇게 명함 뒷면에 보면 나 못 줄 알고 뭐 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 한다는 거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문성 분야로 치면 진짜 아무리 많이 전문성이 뛰어나봐야 제가 볼 때는 맥시멈이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맥시멈이 정말. 저도 3개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네? 1인 시기요, 제 취업, 그 다음에 인생희망 진로 강세. 근데 사실은 그게요,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다 땅땅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키워드가 뭐냐면 시너지예요, 시너지. 걔들끼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이 어떤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든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중심으로 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 대표들이 그렇게 짜는 거거든요.
제 타겟은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4050 사무직 전문직, 뭐 재직 중이거나 뭐 퇴직을 했거나 상관이 없이.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진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나 이직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 중심으로 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 개인들이 필요한 거 뭐 한 12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일하고 뭐 커리어 이런 거였잖아요. 직업. 그러면 그거를 놓고 네? 주제 중심을 짠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럼 10대들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죠? 진로, 10대를 위한 진로. 그 다음에 뭐 30대, 40대, 또는 뭐 경단 여성, 또는 뭐 시니어들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나 일. 네? 그렇게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뭐냐?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원하는 쪽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야 내가 팔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만 그거를 너무 그냥 이렇게 잡동사니식으로 여러 개 끌어모으는 게 그게 아니라 네? 대상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 개발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든 아니면 주제 중심으로 가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마케팅하고 세일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들 그걸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마케팅 먼저 해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요즘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관심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블로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기자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제 인터뷰 해주고 신문 기사 나가고 근데 별 도움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별 도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무료 공개 강좌 이런 것도 뭐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세일즈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는 이걸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 혼자 직접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제휴를 하는 거. 제가 그 지금 모 회사하고 이 재취업 컨설팅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업 제안을 했어요. 그 회사에 이런 거 안 해보겠냐. 개인 자격으로.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편지 한 장. 이런 거 안 해보시겠습니까? 사업 계획서 한 장. 그 다음에 제 프로필 2장. 그리고 제가 승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딱 넣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체국에 가서 회사 이름하고 저기 주소하고 대표 이름 알기 쉽죠?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우체국 가면 대봉투 하나에 100원씩 팔아요. 거기 넣어서 출력 잘해가지고 이쁘게 클리어 폴더 꾸겨주면 안 돼. 클리어 폴더 껴가지고 체크하고 해서 우체국 가서 주소 이름 적으면 되잖아요. 보내는 사람 누구? 제가 5군데 보냈어요. 회사에 몇 군데 들어갔어요? 3군데요. 그 정도면 거의 신급이에요. 아니 다이렉트 마케팅 신급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DM 발송하잖아요. 그 응답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 한 1%? 네, 그죠? 5군데 보는데 2군데 들어갔어요. 만나서 1시간씩 얘기했어요. 2군데 다 하자. 저 몸이 하나잖아요. 직 서비스가 힘든 게 그거예요. 몸이 하나. 제가 손오공이 아니잖아요. 분신술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분신을 만드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연락 온다고 하자. 제가 되게 패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일즈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단 그 1인 직접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블로그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의 의뢰 같은 걸 이렇게 막 보면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찾거나 뭐 찾을 때 보면 일단은 온라인 검색을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블로그. 책 쓰는 것보다는 블로그가 나은 거예요. 저도 이제 깨울러가지고 올리당 하고 있는데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규모 있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한 영업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한 영업. 제가 자신 있으면 솔루션. 그러니까 1인 기업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뭐 자유롭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외부의 사업 발주를 할 때 개인들한테는 잘 안 줘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규모 있게 해보고 싶으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업 제안해서 제안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세일즈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휴와 연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1인 지식기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필요한 요소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 또는 역량, 그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아까 이제 상품이야 이제 판매하면 그만이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죠. 네? 그게 뭐 강의를 하든 컨설팅을 하든 뭐 프로그램을 돌리든 뭐 하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케팅 세일즈 정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다 갖추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없는 기발한 뭐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잘하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에 전달하는 걸 잘할 수도 있겠죠.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근데 그런 사람이 상황이 강할수록 이거 떨어져요. 이 능력은. 마케팅 능력은. 그죠? 네? 또는 내가 예를 들면 강의나 컨설팅을 정말 잘해. 그런 사람일수록 이거 떨어져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신은 한 사람한테 몰빵하지 않는다니까요. 공평하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저는 어느 과일 것 같으세요? 창조자, 전달자, 판매자 중에. 전달자. 저는 7, 3.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자신. 마케팅이 안 되죠. 마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휴와 연대라고 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7, 여기가 5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홍보도 해주고 땜빵도 해주고 필요하면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요즘에 저한테 강의 요청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돈이 싸거나 멀거나. 그러면 그냥 거절은 안 하고 딴 사람 연결시켜줘요. 비싼 거는 제가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1인 시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 내 성향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어느 과냐 이거예요. 네? 자, 여기 나는 크리에이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크리에이터인 것 같다. 오케이, 네, 거기 맞네요. 그다음 나는 델리버러 쪽에 가까운 것 같다. 성향이. 네, 오케이. 나는 아무래도
1인 직업은 하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케터 쪽에 가까운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여기하고 막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마케터 쪽. 그래서 팔잖아요. 서로 프로핏 쉐어링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팔아서. 이 전달자들은요. 양쪽하고 친해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드는 재주는 없으니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인 지식기업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내가 쓰고 뭐 로열티를 주던 뭐 프로핏을 쉐어링하는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인식 기업들이 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면 되게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내 거를 공유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이 지식 노하우의 특징이 뭐냐면 오픈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100%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가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셨을 건데 지식과 지식의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문성하고 이 사람이 가진 전문성이 이건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되면 서로 융합을 통해서 뭔가 something new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또 새로운 지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공동 소유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할 거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예? 내 것만 이렇게 꽁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오픈을 해서 좀 더 시너지 내는 쪽으로 갈 거냐, 이건 본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장기적으로 잘 가는 사람들은 오픈 쪽 전략을 많이 써요. 폐쇄 쪽 전략을 쓰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두 번째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폐쇄 쪽 전략 쓰는 사람들 있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농담 아니에요, 진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배들한테 강의를 하면 PPT며 다 줘요. 심지어는 물어봐, 뭐 더 필요한 거 없냐? 다 주거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막 자기가 만든 것처럼 써. 아니, 최소한 출처는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슬라이드 PPT 있잖아요. 어디서 제가 참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 경험, 제가 본 책들. 저는 최소한 출처는 밝혀요. 어제 따갔다 그러면. 그래서 1인 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독고다이식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썼잖아요. 공존, 공영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오픈하고 서로 돕고 이런 일종의 약간 일종의 뭐라고 불러야 되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기업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회사 안에서 일할 때 하고 회사 밖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까 청소년 진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한 사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수익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네?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 말씀드렸고 소기업가. 크게 필요 없다. 두 번째가
귀윈. 네. 귀윈.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 번째. 아, 포트폴리오.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세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고다이로 가지 말고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이쪽 관해서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쭉 그만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동양 사람들 홀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세 가지가. 그래서 7가지 너무 많은 것 같고 딱 5가지 정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났죠, 시간? 1시간. 딱 1시간? 좀만 쉬었다 하실까? 네.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불 켜놓으세요. 이게 훨씬 낫어. 별 상관없는 게. 그럼 뒤에 화면이 안 차지가 아, 잘 보여요. 안 돼. 그럼. 제가 조금 됐어요. 뭐 잘생겨놓고 다니는데. 자, 12시네 시작해볼까요? 네. 1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좀 말씀드려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질문이나? 저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굴 볼 수 있을 때 궁금하신 거. 그리고 동영상에서 인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수입이 좀 큰가요? 아니면 안 작아요. 잘못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2개를 찍었다 했잖아요. 이제 인생 이막하고 그렇죠. 그 인생 이막은 사실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 오마이뉴스 쪽 계열 쪽인데 거기서 일단 컨텐츠 사업 해보겠다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지원해서 본 거고, 제 취업 쪽은 어떻게 찍었더라? 어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이런 걸 그러니까 출판사를 보면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 아래 사업부가 되게 여러 개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해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시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사실. 근데 지금 한다면 그렇게 안 하죠 이제. 다시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주 관심사가 이제 인식적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아니 오늘 뒷부분에 조금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5년부터 이 분야에 있었으니까 이제 15년 차라고.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약간 저는 이과라고 했잖아요. 이과. 네? 이 크리에이터과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저는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봐요. 그냥.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 가니까 이제 책도 많이 사서 봐요. 저희 이제 관련된 분야 쪽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책도 사실은 국내 도서들은 별로 볼만한 게 없어서 이제 아마존 들어가서 열심히 책 찾아가지고 이 책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심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영문자를 많이 좀 찾아봐요. 제가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읽을 수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 단어 찾아보면 되고. 네? 팝하고 한대. 아, 팝하고.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서를 찾아서 읽었어요.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1인 지식교육으로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언젠가는 할 건데 저기 그 법륜 스님의 질문즉서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커리어 콘서트, 뭐 토크 콘서트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인지 다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렇게 열심히 보면 광고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지식기업도 보면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전문성 레벨이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문성으로 일단 이제 레벨을 나누면 초급, 중급, 고급. 그죠? 그 다음에 초급도 1, 2, 3 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초1, 초2, 초3 이런 식으로. 중1, 중2, 중3. 그 다음에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식끼리의 어떤 시너지 또는 새로운 기회와의 연결, 그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중3, 고1 정도. 사실은 거기는 이제 그런 경험은 안 해본 분들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또 벌어져요. 이 레벨에 따라서. 그 정도 되면 마케팅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원래 마케팅에서 하는 얘기는 마케팅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마케팅을 없애는 거거든요. 알아서 찾아볼게요. 자, 질문 없으시면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질문 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순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6단계로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그러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 경력이 많다. 그러면 일단은 그걸 가지고 뭘 해볼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는 남자인데 뭐 LG 쪽 계열사 쪽에서 인사팀에 오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하고 이 세퍼레이션 하는 과정이 이게 매끄럽지가 못해서 이제 반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억울하죠. 그래서 그때는 진로 탐색 쪽을 했는데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말을 했더니 자기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쪽을 다시 오른다는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새로운 게 사실은 전혀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해서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보통 인사팀의 업무를 보면 채용, 평가, 보상, 개발, 퇴직 이런 정도 업무 영역이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이거 다 싫었냐? 그랬더니 가만히 아니에요. 뭐 어느 거? 그랬더니 그 신입사원 교육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 되게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일할 땐 재밌다는 거예요. 그거 잘해요? 잘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양반이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낸 것은 뭐였냐면 그 이제 저기 뭐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네? 걔들을 위한 뭐 취업 캠프.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교육회사 같은 데다가 제안을 해서 그런 캠프를 운영하는 걸 안 해보겠냐. 그렇죠? 경력을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저는 내가 이제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 쪽에서 해보겠다. 그럼 거기서 내가 뭘 해볼 수 있는지를 일단 리스트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게 일단. 그래서 후보 리스트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를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간과를 해요.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실제로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예?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실제로 이거 하면 수익성이 괜찮은지 아닌지, 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죠. 아까 퀵빈 말씀드렸잖아요. 버려야죠. 또 다른 거 찾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이나 상담, 뭐 컨설팅 이런 거는 찾는 거 엄청 쉬워요. 뭐 관련된 교육회사 들어가면 뭐그 프로그램 리스트 다 있고. 안 그래요?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거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만 해봐도 쭉 다 뜨거든요. 물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심지어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직접 신청해서 받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얘네들 서비스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아, 얘들 지금 장점이 뭐고 부족한 게 뭔지. 그러면 거기서도 아이들 얻을 수 있어요. 얘들이 요렇게 하니까 나는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겠다. 제가 아까 그래서 소기업가 정신 얘기할 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방식이 무슨 뭐 기존에 전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뭘 좀 추가해 새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죠. 아, 그러면 나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한두 개 나면 집중적으로 이걸 만들자.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이게 1인 지식기업도 기업이니까 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샘플을 보여드리면 아까 안 보여드려야 돼. 잠시만요.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면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우리말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아마 이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책이. 그것도 제가 원서 되게 좋아 보여서 오늘 사서 막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번역본이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게 9개 블록을 얘기를 해요. 고객. 그러니까 내 상품과 서비스의 핵심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우리가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할 때는 좀 모호하지만 1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 사람들이 쓰면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이거거든요.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1인 기업들을 보면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내 지식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청소년 진로하신다 그랬죠.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다른 분들은 아니 다른 분 모르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셀링 포인트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서비스를 왜 써야만 되는지 이용해야만 되는지 제가 재취업 컨설팅 한다 그랬잖아요. 중량형 상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100일 안에 이전 직장 연봉 최소한 70% 이상 수준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주는 밸류는 뭐냐면 구직 기간의 단축,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높은 연봉, 그리고 약간 부수적으로는 뭐냐면 실직 상태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좀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밸류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건 다 할 거지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 설명할 건 아닌데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핵심 파트너가 뭐냐면 내가 그럼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누구랑 아까 제가 진료와 연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그 얘기예요. 어디랑 그럼 함께 해야 되느냐.
요거 그렇게 하면 돈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으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거를 하나 딱 그려보면 왜 그렇게 그려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게 뭔지가 딱 눈에 드러나요. 내가 1인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잘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가 눈에 딱 드러나요. 그럼 그 부분을 보충해야죠. 그 부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뭐 그때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반나절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죠? 그렇게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셔야죠. 상품과 서비스.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자료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학습해야 되거나 배워야 될 게 있으면 또 배우시는 거고 이제 만들어야죠. 그런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를 똑같은 강의도 좀 했던 것처럼 동영상 쪽으로 만들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품과 서비스 여러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보조적인 스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강의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강의 스킬 같은 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강의 보통 뭐 명강사 양성과정 그런 데 가면 다 알려주잖아요. 뭐 강의한 기획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발성법이 뭐니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제가 볼 때 쓸데기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모르면 내가 배워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했지만 전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가본 적 없거든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좀 배우셔야 돼요. 일단 배우고 하면 훨씬 낫겠죠. 안 배우고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1인씩 교육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쓰기예요. 블로그를 하려도 글쓰기를 해야 되니까. 책을 내든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질문할 나 글쓰기 자신 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자신 있다. 저도 글을 쓰지만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몇 가지. 요것만 좀 바로잡아도 글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인 지식기업으로 써야 되는 글의 타입이 어떤 타입의 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러니까 보여주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글 또는 내 생각이나 주장을 보여주는 글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슨 신문기사 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니까 논문 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옮길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글로 안 옮겨지죠. 그 이유가 뭔가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니까 글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익숙한 것과 내가 진짜로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특정 용어나 어떤 거를 자주 반복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아요. 제가 서두에
1인 지식기업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관심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럼 네가 생각하는 1인 지식기업은 뭐냐 딱 물어보면 대답 못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제 두 번째 내 생각이나 주장이 있잖아요. 예?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에 쓰는 말인데, 언어보다 인식의 추상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그걸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 다음에 내 주장이나 생각도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글을 어떻게 하면 늘 더 잘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글쓰기 스킬은 배우셔야 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글 쓸 때 이제 안 써보신 분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두려움.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면 남들이 내 글을 읽고 뭐라고 할까? 네? 특히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이렇게 할까? 좋게 피드백하면 좋죠. 근데 안 좋게 피드백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내 생각과 말이 내 몸을 떠나는 순간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고 뭐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도 그 사람 자유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할 때 어디가면 그런 얘기해요. 꼭 여러분들이 뭐 책을 써야만 작가는 아니니까 그건 작가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생각이 똑같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하실 때는 약간의 오만함이 필요해요. 약간의 오만함.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빵 지르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뭐 지가 내일 책임질 거 줄까. 그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실 때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뭐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거 또는 내 알고 있는 걸 글로 옮기는 거 그렇게 뭐 부담 안 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냥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끝났으면 이제 마케팅 영업을 가야 되죠. 이제 그 중에서 그 1인 기업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무슨 뭐 브랜드 파워 얘기하는데, 에? 그 말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에? 아니 여러분이 내가 1인 소기업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알려줄 필요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타겟팅하는 영역 또는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내 타이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이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지식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핵심적으로 주고 싶은 밸류는 뭐냐 이거예요. 밸류. 아까 밸류 말씀드렸잖아요. 그 키워드 갖고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해병대였나 대령으로 이제 전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때 이제 청소년 상담 쪽에 가서 이제 거기 땅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 내가 타겟팅한 고객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으냐? 하나는 밸류,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주고 싶으냐?
하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냐.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하시면 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 구인할 씨 그룹체 여쭤봤어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약간 이런 그런 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저기 그 대령님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진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희망 아저씨.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죠. 걔들한테. 그래서 명함 만들 때도 희망 아저씨니까 희망 아저씨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라고 했겠어요? 희망 아저씨니까 네? 엉클 호. 되게 파워풀하게 그렇게 만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만 제대로 던지면 거기서 키워드만 뽑아내면 그걸 만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돈일 꿈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네? 돈일 꿈.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꿈, 일, 돈이 아니고 순서가 반대냐. 그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사람들을 제가 타겟팅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 것 같은데 순서적으로 보면 돈! 저는 사실은 제가 돈일 꿈 연구소라고 장명한 이유 중에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400 직장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민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돈, 일, 꿈 여기만 판다. 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밸류는 뭐냐면 자기의 일과 자기의 삶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제가 제공하는 밸류. 아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살고 싶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 소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하시고 뭐 제휴 마케팅 하시고 뭐 다이렉트 마케팅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도 해 나가야 돼요. 또 하다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새로운 상품 서비스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반복이 다시 또 이렇게.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시장보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저거 안 하고 하면 열심히 만들어놨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아, 난 이쪽에 좀 아닌가 보다. 네? 아니거든요. 제대로 안 하고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에 2007년, 11년 그때 실제 숫자로는 몇 7기수 돌려나? 실제 수강생으로는 한 130명 정도, 7기수. 대상이 누구였냐면 평균 연령이 52세였으니까 직장인 퇴직자들이 자기 경력을 활용해서 뭔가 1인 지식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강의도 하고 그런 어떤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뽑아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소개서, 설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드는 작업까지를 진행을 해봤었거든요. 잘 알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팔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좀 머릿속에만 잘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죠? 따라가시면 좋고. 마지막인데 이제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경력이 있는데 그러면 내 경력을 활용해서 뭔가 아이템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건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돼요 스스로. 예를 들면 내가 한 분야에 좀 오래 몸담았다 그러면 그쪽에 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만약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나 잠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컨설팅이나 잠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좀 기업 경영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책, 글 쓰기. 저는 이제 이 매뉴얼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매뉴얼을.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매뉴얼이 아니라 이제 그 의료 장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CT, MRI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유통을 오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당시가 50대 한 후반, 지금 56세인가? 그분이 연말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 왜 각종 경제연구소, 뭐 글로벌 경제연구소니 뭐 국내 경제연구소 내년도 경제 전망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이분은 의료 장비 업계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다 데이터 끌어모아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일종의 시장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들어요. 네? 글로벌 동향이 이렇고 국내 동향이 이렇고 그래서 지금 국내는 장비별로 실제 수요까지 예측을 해요. 몇 대 팔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되게 착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쪽에 새롭게 진출하려고 하거나 이제 막 초기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시장 전망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되게. 그럼 이분을 초빙을 해요.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공짜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보실래요? 그랬더니 하루는 오더니 감독장한테 돈을 받고 싶은데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얼마 받고 싶으신데요? 시간당 40만 원. 네? 저도 뭐 딱 우리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콘텐츠면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요? 다음에 강의 요청 오면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연락 와서 저 강사로 시간당 40만 원 얘기했더니 그 요청한 쪽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갔다 왔어요. 강소장, 네. 40만 원이 좀 싼 거 같아요. 그래서 얼마 생각하세요? 50만 원이면 만족하겠대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드님 걱정 마시고 다음부터 달라고 했어요. 다음부터 50만 원.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분 강의는 시간당 100만 원도 싸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 시간당 500달러로 줄 거예요. 아마. 몇 시간 하시는데요? 2시간. 1000만 원.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PPT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오, 이 컨텐츠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이거를 이렇게 파는 것도 있는데 시장 보고서식으로 만들어서 팔아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 보고서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이제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 저 2차 전지 이런 거예요. 자동차 전지. 그러면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뭐 어떤 자료를 만드냐면 이 시장 포캐스트 그 리포트를 만들어요. 핵심 이슈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뭐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 것 같고 국가별로 뭐 미국은 몇 조 이런 식으로 그걸 되게 비싸게 팔아요. 뭐 싼 게 100만 원, 비싼 건 몇천만 원씩이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게 진짜 고급 정보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분도 그 컨셉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파나보자 이거를 만들어서 여쭤봤어요. 이거 한 카피 그러면 그 분야는 그분이 잘 아시니까 한 카피 그러면 얼마면 팔릴까요? 100만 원. 콜. 그럼 국내에 최소 몇 카피 팔릴 수 있을까요? 200카피. 얼마예요? 100만 원 곱하기 200카피 하면 2억? 2억.
2억이잖아요. 그거 만드시는데 얼마 걸렸어요? 2달. 혼자서 아니 알바 하나 쓰고 끝.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인 지식경을 너무 무슨 뭐 강의나 컨설팅 상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는 저는 매뉴얼 많이 말씀드려요. 매뉴얼 없거든요. 지금 어느 분야에 가나 실무자들이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정말 없어요. 이게 이제 후진국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매뉴얼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게 뭐 안전 보건에 관한 매뉴얼이든 뭐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든 간에 뭔가 필요한 도구 무슨 뭐 카드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으면 좋겠다 이거. 네. 만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만들기 어렵다? 같이 모여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교육 도구라든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그 말씀드린 제가 프로 따라서 파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아까 진로 이런 것도 한다 했잖아요. 저는 필요하면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탐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경력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고. 네? 이제 그 분야에서 1인 기업으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인데 이쪽을 좀 뒤져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으실 때 핵심이 뭐냐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몇 개냐 많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많이 찾으면 좋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좋아하는 거 쪽에서 이제 어떤 예를 많이 들냐면 제가 저도 이제 실습 저희 이제 워크숍을 할 때 보면 좋아하는 거 찾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 리스트를 줘요. 참고할 만한 이것도 일종의 도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 개방형 질문을 뭐 좋아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못 적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리스트를 주고 거기서 일단 고르게 하고 거기 없는 거 있으면 추가해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행을 되게 많이 골라요. 여행 관심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체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럼 여행이 국내 여행도 있고 해외 여행도 있잖아요. 그럼 국내 여행 종류가 되게 많죠. 네? 무슨 뭐 체험 중심의 여행이 있을 거고 뭐 맛집 탐방이 있을 거고 뭐 백두대간 종주 여행이 있을 거고 뭐 역사 이게 있을 거고 뭐 서문가는 네? 그 정도 레벨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이런 거 가지고 할 때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여행 작가들 많죠. 네? 그럼 남들하고 차별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그냥 다 여행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야만 내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재능 찾기를 한 번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적성과 소질은 아닌데 회사에서 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 그런 거 말고 사실은 1인 기업 아이템을 찾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분명히 타고난 소질 있어요. 거기가. 그것도 저도 재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대부분 지금까지 사람들을 보면 직장 생활하든 뭐냐 사회생활하든 간에 대부분 그걸 다 못 써요. 안 써요. 그러면 그걸 좀 안 썼던 거를 찾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예요. 저 개인적으로 해서 이거 또 김희진 쌤 하고 있는 그 스트렝스 파인더 많이 추천해요. 제가 볼 때 그게 베스트예요. 제가 다른 거 많이 찾아봤는데 아니 뭐 희진 쌤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거 해봤어요. 제가 저는 그 1.0, 2.0 다 해봤거든요. 책도 사서 다 읽어보고 그 나중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1인 지식기업도 상품이나 서비스든 간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하려면 내 재능을 활용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강점으로 가거든요. 시간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그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 1인 지식기업을 하실 때도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진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패러다임 자체 자꾸 흥미만 밀떡 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각을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관심은 바깥을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계층 또는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 사실 그런 데서도 1인 지식기업에 내가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뭐다? 이 결과물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했으면 이제 그쪽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 다 명당 다 보면서 재능 흥미만 보면서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또는 내용의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떤 정보를 모아서 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뭔가 교육 프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프로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다음에 이건 교육이고 뭐 이제 서비스 형태로 가면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제 흥미나 관심을 있는 분야를 구실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요거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으네? 네? 또는 사람들한테 도움 많이 되겠는데? 그런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1인 기업 관련된 이제 연관 검색어 또는 뭐 그 중에 하나가 창직이라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시죠 한 번씩은. 그 창직의 핵심은 기존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네? 무슨 뭐 기존에 없는 직업이나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고용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 질문이에요. 결국은. 네? 무슨 뭐 창직의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게 뭐 윷놀이 지도사 이런 거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근을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 그거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창직 사례를 소개를 하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요 앞에 장에 있는 그 질문들하고 그 질문들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생각하고 계신 분야 또는 이미 하고 계신 분야에서도요 이 질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있으면 좋을까? 또는 아까 개선 혁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측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또는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나오죠. 거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네? 그때는 뭐 거의 공짜로 주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시간당 10,000원만 받든가. 결과 나오면 또 분석해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몇 번 돌려서 딱 파이널라이즈 하고. 그럼 정식 런칭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혼자 하지 마시고 제휴하고 연대해서 하시라고요. 그러시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1인 지식기업이라고 하는 게 좀 범위를 너무 좁게 보지 마라. 네? 단순히 뭐 강의, 상담 뭐 이런 것 말고도 더 지식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많다. 그리고 하나 핵심은 자꾸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좀 확장성이 떨어지니 뭐라고요? 솔루션. 뭔가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1인 지식기업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내가 활동도 하고 돈도 많이 벌려면 성공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엔터프리너십, 소기업가 정신. 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퀵윈.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네 번째가 이제 마케팅 세일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시는 제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쭉 말씀드렸죠 처음에.